자, 첫 번째 이슈로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뜨겁게 오르던 코스피가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죠. 전문가님 앞서 잠깐 시장 얘기를 하면서 아직 크게 뭐 걱정할 때는 아니다, 시기상조다라고 하셨는데 또 금감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코스피가 3,300이면 과열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아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과열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전문가님? 과열보다는 좀 많이 틀려요. 그 전에 지금 뭐 어떤 과열이다 했을 때는 과거의 어떤 수치나 이런 걸 대입해 봤을 텐데 네. 지금 시장은 유례없는 이제 개인들의 그러니까요. 힘으로 올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수급적인 주체 부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에 대한 이 매매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열을 하는 부분 그거 같아요. 한번 주가 레벨업 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수급의 주체였던 개인들의 증시 대기 자금이 몰려서 다시 한번 올렸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개인들의 특성이 어떤 투자 매매에 대한 부분이 일희일비한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이벤트나 어떤 지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없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시장에서 수급적인 불안함을 좀 갖고 가는 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공포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최고치에 올라온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뭐 그런 심리지수가 지금은 과거에도 주가가 뭐 1,400까지 작년에 갔다가 1,700, 2,000 올라왔을 때도 이런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전부 다 그거 깨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밸류 측면을 받아가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표 뭐 이런 그 공포지수나 이런 지표를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뭐 금리나 어떤 환율에 대한 글로벌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이 먼저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영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대로 영향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나라 내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 글로벌적인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업종이나 종목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그렇지만은 뭐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그리고 이 현대그룹주들의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강하게 몰렸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의 자금이 좀 크긴 했지만 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충분히 어떤 매수세가 이런 장세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글로벌적인 뭐 거시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업종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 랠리를 계속 구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별로 뭐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하지만 이 종목별 장세가 앞으로 더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주가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님?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인텔에 대한 네. 이 파운드리 수주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가장 탑픽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파운드리 밑에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DBI텍 그리고 AD칩스 같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어떤 모멘텀이 가장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애플카도 얘기 나왔지만은 뭐 애플카의 밑에 있는 하부 기업들이죠.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그 제가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피에서 약간의 코스닥 쪽으로의 단기적인 자금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배터리 관련 이 소재 그리고 장비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두 개의 섹터를 꼽으셨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 보셔야 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특히나 뭐 연일 뉴스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NC소프트가 이제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과 함께 좀 쉬어가고 있지만 LG화학, NC소프트 그간 이거래 연속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종가로는
목표가는 100만 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받으면 NC소프트와 LG화학, 황제주 등급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뭐죠, 등극했죠. 네. 등극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EBF타. 근데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어떤 게임 업종 안에서의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전체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어떤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익을 봤던 어떤 매도 부분은 나오는 분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간의 좀 매도에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걱정을 할 필요보다도 어느 정도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4분기 뭐 영업이익도 뭐 8,10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평균적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 물론 흑자 전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LG화학 그리고 또 NC소프트는 신작 모멘텀이 있죠. 출시가 대만과 일본 쪽으로의 출시가 예정일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 LG화학에 대한 LG화학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종목들은 투자를 계속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출시가 앞당겨지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 후에도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까지는 목표 주가를 증권사도 100만 원 이상은 제시는 안 했어요. 네. 하지만은 지금 현재 1월 달부터는 목표가 최대 130만 원까지 제시한 상황이고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들도 140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트2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사전 예약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기대감이 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뭐 100만 원 안착이 중요하죠. 100만 원 안착에 대한 부분을 이번 달에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NC소프트 100만 원 안착이 중요한데 뭐 이번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고, 그럼 전문가님 역시나 증권사 리포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 130, 140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목표 주가까지 무조건 간다는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은 어떤 이제 괴리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좁히는 과정은 분명히 이런 실적 발표와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목표 주가 괴리율을 빠르게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 안착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00만 원 안착 가능하겠고,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은 점차 좁혀질 수 있다. 뭐 무조건 130, 140을 간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는 만큼 어쨌든 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셨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사태로 국적 항공사들이 작년 4분기 실적 K자형으로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형 항공사는 여행 수요 부진에서 발생한 손실을 화물 사업 확대로 만회하면서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은 작년 내내 좀 실적 부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주 전략을 세울 때 지금 대형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괜찮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항공업체가 아니라 이제 화물을 주로 하는 이 대형 항공사들이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예상은 됐습니다. 뭐 12월에도 이 국제 여객 수송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대비해서 96%까지 좀 감소를 했는데, 우선 항공주들이 이제 작년 말이었죠. 이 백신 개발 때문에 그렇죠. 이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뭐 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올해 하반기도 가능할까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미지수고요.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선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여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저가 중소형사들한테는 이 주가나 실적 면에서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해외 직구나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화물 수요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 수송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좀 시장에서 오늘도 대한항공이 지금 2.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물 쪽에서의 이 강점이 있는 대형 항공사들은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항공업종 안에서도 좀 화물에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뭐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